퀴즈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 드립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어제가 어린이날이었는데 따님과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 가입을 고려하는 어린이 펀드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린이 펀드, 어린이를 위한 펀드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일반 펀드와는 어떤 점이 달라요? 어린이 펀드는 미성년 가입자들에게 좀 특화된 상품인데요. 미성년자일 때 투자를 시작해 성년이 된 후 돌려받아 자녀의 학자금 그리고 먼 날 자녀의 결혼자금 등 목돈 마련으로 많이 준비합니다. 장기 투자 상품이다 보니 국내 주요 종목 섹터에 분산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갖춘 상품이 많은데요. 네. 장기적인 복리 효과와 절세 혜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 10년마다 2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정리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큰 상품이죠. 상품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부 펀드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운용 보고서 그리고 경제 캠프, 해외 견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자녀의 경제 교육에도 도움이 된다는 장점도 있고요. 하지만 단기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경우도 있고 또 설정액 감소 추세 등 위험 요소도 거론되고 있어서 잘 살펴보시고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펀드는 단기보다는 좀 장기 투자 상품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 상품마다 다르지만 국내 정권사가 판매한 어린이 펀드 수익률이 꾸준히 코스피 지수를 웃돌고 있는데요. 특히 3년, 5년 등 장기간 투자할수록 높은 성과를 내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가 5% 넘게 떨어진 지난 3년간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네. 국내 22개 공모형 어린이 펀드 수익률은 평균 7.59%에 달했습니다. 물론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공모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3% 손실을 봤고요. 수익률이 그 정도면 안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요. 앞서서 위험 요소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수익률과 별개로 어린이 펀드 순자산이 매년 감소세라 이 부분을 꼭 체크해야 되는데요. 국내 22개 공모형 어린이 펀드 설정액이 지난달 기준 3,816억 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11개 펀드 순자산은 50억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금 유출이 지속되면 네. 펀드 매니저들이 계획대로 펀드를 운영할 수 없고요. 그럼 수익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절세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현행 세법상 미성년 자녀에게 10년마다 2천만 원씩 비과세 정려가 가능한데 이는 모든 펀드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굳이 어린이 펀드가 아니어도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들으면 ETF 투자하는 게 좀 나아 보일 수도 네. 있겠지만 그래도 장기 투자 관점에서 어린이 펀드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잘 따져보고 가입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오늘은 우리 아이 미래를 위한 어린이 펀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서영로 원장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런 장단점을 다 살펴본 뒤에 어린이 펀드에 가입하기로 했다면 뭐부터 먼저 하면 될까요? 가장 첫 번째는 투자 목적과 기간 설정이겠죠. 대학 등록금 또는 자녀의 결혼자금 등 구체적인 목표와 투자 기간을 명확히 설정하는 게 가장 첫 번째이고요. 네. 투자 자금을 운영하는 자산 운용사의 신뢰도 확인도 중요합니다. 운용사의 역사, 운영 철학, 시스템 등을 검토하여 안전적인 펀드를 선택해야 되고요. 이왕이면 좀 더 돈이 몰리는 펀드, 즉 펀드의 규모가 좀 큰 펀드들이 좋습니다. 과거 수익률과 변동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또 펀드의 수수료 구조와 세금 혜택도 체크해야 되고요. 그리고 최소 가입 금액이 클까 봐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펀드 상품이 참 많더라고요. 원장님은 어떤 펀드 추천하시는지 궁금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산운용사 또 펀드 규모 등을 기준으로 따져봐야 되는데요. 구체적인 상품을 얘기 드리면 가장 네. 편하실 텐데 네. 홍보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규모가 가장 큰 건 미래에셋에서 운영 중인 펀드가 있습니다. 2025년 1월 기준으로 순자산 규모가 약 1,900억 원, 어린이 펀드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투자 대상은 국내 상장 주식 약 60%와 해외 주식 약 40%인데요. 최근 1년간 수익률을 살펴보면 약 11.49%로 우수한 성적입니다. 네. 장기 투자 상품이다 보니 조금 더 길게 잡아서 5년 수익률로 보면 약 25.3%인데요. 그런데 펀드는 운용 보수 및 판매 보수도 체크해야 되고요. 총 비용이 연 2.66%입니다. 이 펀드는 앞서 얘기한 것 외에도 자녀의 금융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어린이 전용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고요. 경제교실, 여름방학 경제 캠프, 또 앞서 얘기한 기업의 탐망 프로그램 등도 다양한 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신탁 운용 보고서를 제공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네,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수익률이 가장 좀 좋은 상품은 어떤 거예요? 기간에 따라 다른데요. 2년 수익률이 무려 114.2%로 어린이 펀드 중 최고 수익률을 보인 펀드가 있습니다. 114%요? 네, 114%요. 한국투자증권에서 판매 중인 한 펀드인데 국내 저평가 가치주 중심의 장기 투자를 지향하는 펀드로 최근 6개월로 보면 수익률이 무려 55%이고 최근 1년은 101.3%입니다. 많이 높죠. 펀드 규모는 약 600억 원대로 앞서 얘기한 상품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큰 편이고요. 이 펀드는 시장 변동성에 덜 민감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또 최근 1년 수익률이 25.2%로 미성년자만 가입 가능한 어린이 펀드 중 1위 상품은 KCGI 자산운용의 펀드인데요. 이건 재간접 펀드입니다. 재간접 펀드는 뭘 말하는 거예요? 재간접 펀드는 직접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인데요. 즉 운용 펀드가 또 다른 펀드들을 골라서 담아 운영하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특징으로 다양한 자산군과 스타일에 분산되어 리스크를 줄이는 데 유리한데요.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펀드가 다른 펀드를 투자하는 이중보수 구조를 띠고 있으니까 일반 펀드보다 보수가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앞서 얘기한 KCGI 자산운용사의 어린이 펀드는 글로벌 성장주에 주로 투자하고 미국 비중이 무려 70.2%인데요. 그 다음이 우리나라, 일본, 대만, 유럽 등 재간접형 구조로 우수한 펀드에 간접 투자하는 펀드인 거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보수가 조금 높은데 선취 판매 수수료가 납입 금액의 0.25% 이내로 발생하고요. 운용 보수와 판매 보수와 기타 보수를 합한 총 보수는 연 0.485%이고요. 판매 수수료가 또 따로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3년 미만은 판매 금액의 5%, 그리고 3년 이상 5년 미만은 판매 금액의 3%이고요. 5년 이상 10년 미만은 판매 금액의 1%가 판매 수수료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문득 궁금한 게요. 어린이 펀드는 꼭 그러면 자녀 명의로 가입해야 해요? 그 어린이 펀드라고 해서 성인 가입이 제한되어 있지는 않지만 네. 20세 이하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있는데요. 방금 말한 KCGI 주니어 펀드는 20세 이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도 보통 절세를 위해 자녀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자녀 명의로 가입할 땐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증명서와 자녀도장, 신분증은 필수입니다. 가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면 꼭 챙겨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이 용돈 관리해 주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 혹시 해외 선진국들은 어린이 펀드 상품이 더 다양하고 혜택도 좋다 하던데 정말 그래요? 네, 맞습니다. 국가하고 기관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연계해서 이렇게 어린이 펀드를 운영하는데요. 네. 특히 금융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에서는 세제 혜택과 함께 자녀의 교육 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금융 상품들이 널리 활용되고 많은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어린이 투자 상품 가운데 529 칼리지 세이빙스 플랜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자녀의 대학 등록금 및 교육 관련 비용을 마련하는 상품인데요.
주정부 또는 교육기관이 연계해서 운용하고요. 다양한 투자 옵션 선택이 가능하고요. 투자 수익에 대한 연방 세금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게다가 자녀 외에도 손자녀 등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 수익자 변경도 가능한데요. 네. 한마디로 교육자금 마련을 위한 상품의 세제 혜택까지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커스터디얼 어카운트 상품은 자녀 명의로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해서 자녀가 성인이 되면 계좌의 자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일정 금액까지의 수익에 대해 세금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투자 목적에 제한이 없어 교육 외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대표적인 어린이 투자 상품으로 주니어 인디비주얼 세이빙스 어카운트라고 일명 주니어 ISA 상품이 있는데요. 자녀의 장기 저축 및 투자 상품으로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인출이 불가합니다. 네. 현금 ISA와 주식 ISA 중 선택 가능한데 이 상품 역시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고요. 아주 솔깃한 상품들이 많죠. 참고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산율 대책 일환으로 영국의 어린이 펀드라고 해서 차일드 트러스트 펀드라고 해서 CTF를 언급하면서 이와 비슷한 어린이 펀드를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아직은 논의 단계인 걸로 압니다. 네, 이렇게 어린이 펀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오늘 펀드 상품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펀드 수익률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상품을 가입해 아이들에게 조기 금융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요. 네. 지난 설에도 자녀 금융 교육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돈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형성하는 게 좋고요. 충동 구매 대신 필요와 욕구를 구분할 수 있는 사고, 그리고 습관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돈을 직접 관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 통제력도 길러지고요. 목표를 세우고 저축하는 과정에서 책임감도 키울 수 있죠. 어제가 어린이날이라 이미 자녀에게 선물을 많이 하셨을 텐데 기회가 된다면 펀드 상품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 제안 드려봅니다. 수익률 외에도 자녀의 꿈도 지킬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자녀와 함께 대화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자녀의 미래를 밝히는 상품 어린이 펀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잔나비의 사랑의 이름으로. 단순함이라는 것 우린 알 수 있을까? 사랑은 먼 별에서 온 복잡한 일들만 갖고 이 시대는 내겐 아직 어지러워. 사랑을 찾아서 그 의미를 찾아서 쏟아지는 사람들 이곳은 답을 쫓는 연인들의 밤하늘과 테라스 사랑의 이름으로 To you 단순함이라는 것 진리의 가장 앳된 얼굴 굴하지 않는 미소는 우리의 자랑이니까 다정하게 깃들기를 사랑을 찾아서 그 의미를 찾아서 쏟아지는 사람들 이곳은 답을 쫓는 연인들의 밤하늘과 테라스 사랑의 이름으로
찾아온 사랑과 그 둘러싼 어둠과 발재간을 부리던 작은 춤 그러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날 사랑하는 시절을 기억해 그리 길지 못할 거야 사랑의 이름으로 To you 네, 노래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9193님이요. 중고생도 어린이 펀드 가입이 가능한지 또 중도 인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당연히 중고생 또 미성년자잖아요. 네. 그래서 가입 가능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20세 이상도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 펀드가 많은데 이왕이면 자녀가 어릴 때부터 습관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해서 가입하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 9194님한테 조금 죄송한데 중도 인출은 급할 때 하는 건 맞지만 외국에 좀 전에 외국의 사례에도 말했듯이 외국의 네. 그런 어린이 펀드의 사례에서는 중도 인출이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예 안 되게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자녀의 어린이 펀드를 가입해서 자녀의 교육 자금으로 쓴다고 생각을 한다면 웬만하면 중도 인출을 안 하고 중도 인출을 위해서 비상금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5011님 미국 주식 붐이 불 때 아이 이름으로 미국 주식을 사 모았는데요. 수익률이 높아지는 만큼 팔 때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글로벌 성장주에 투자하는 어린이 펀드는 어떨까요? 하셨어요. 맞습니다. 양도세 폭탄 맞습니다. 맞는데 네. 그 지금은 미국 시장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관세 이후로 어떻게 보면 조정 보이고 좀 네, 조정 떨어지고 있고요. 중이죠. 반대로 좀 전에 뭐 아나운서님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그 유럽의 뭐 독일 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은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시장 자체가 미국이나 뭐 글로벌 시장이 더 눈에 보인다면 수익률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세금 낼 거 내고 수익률 올리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글로벌 성장주도 지금 많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배미라님이요. 태아보험처럼 태아 때부터 어린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하셨어요. 이게 좀 헷갈립니다. 네. 그 태아 보험처럼 태아 때부터 어린이 보험이라서 이게 오타인가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 무슨 뜻인지 아실 것 같아요. 뱃속에 있을 때 네. 아이 이름으로 어린이 보험 뭐 아이 걸로 어린이 보험 할 수 네. 없냐 뭐 이런 얘기 네. 아닐까 싶어요. 그게 태아 보험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은 태아 보험처럼 태아 때부터 어린이 펀드에 네. 가입할 수 있는 게 없을까로 생각이 네네 드는데요. 맞아요. 네, 태아 때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출산하고 나서 충분히 그때부터 가입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 어린이 펀드. 저는 당연히 보험이라고 읽고 펀드라고 생각했네요. 잔테크 SS 돈 되는 라디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영래 한국경제교육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